네, 안녕하세요. 오뽕입니다. 2022년 7월 23일 오후 10시 43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장기 홀더 보유 비중이 80%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글래스 노드는 아시는 것처럼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해주는 업체죠. 여기에 따르면 장기 보유 투자자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 전체 유통량의 80%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총 유통량은 한 1900만 개 정도 됩니다. 1900만 개 중에서 80% 정도는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장기 투자자들, 장기 홀더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기 홀더의 기준은요, 6개월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홀더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장기 홀더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비트코인은 장기 홀더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8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애널리스트 일시적인 여름 반등, 다음 불마켓 반가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현재 시장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의 상승은 약간의 반등, 뭐 대득회 일시적인 반등의 뿐이고, 예, 큰 맥락에서는 비트코인이 겨울이 끝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2024년 5월로 예상되고 있는 반감기 이벤트가 그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감기 이벤트.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일정 기간마다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반감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채굴되는 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반감기가 될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요, 2배 이상 상승을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100원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을 이 반감기가 되면은 200원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채굴할 때 채굴 단가가 그렇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게 현재 속도로 보면은 2024년 5월 정도가 되면 반감기 이벤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비트코인의 채굴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불장이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될 때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말하는 건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2024년 5월쯤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은 상승을 할 겁니다. 당연히 상승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상승할 걸 대비해서 그 앞에 상승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 반감기 때마다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는 그 앞에 있을 만한 특별한 이슈 사항이 없었습니다. 코인 시장은 단순히 채굴자들에 의해서 움직였고요. 채굴자들이 이 운전수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기관이라든지 대형 펀딩 회사들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채굴업자가 이 시장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관들 그리고 많은 투자 회사들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5월 전에도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고요. 뭐 상승할 수 있는 기점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한 두세 가지의 몇 가지 이슈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플과 SEC의 소송 문제. 이 소송 문제로 인해서 현재 증권형 POS 코인들의 그 입지가 상당히 좁아져 있고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 이전에는 리플과 SEC 소송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의 POS 전환입니다. 이더리움이 POS 전환이 되면은 아마 이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코인들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는 게 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앞으로 디파이라든지 그 밖에 NFT 이런 시장에도 어떠한 지각 변동을 보여줄 것인지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 현물 ETF죠. 네, 현물 ETF가 과연 승인을 날 것인가, 그리고 현물 ETF가 됐을 때 이 시장에서 그걸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2024년 5월에도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많이 상승할 거지만 그 전에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재료들은 있다라고 보는 게 저의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네. 이더리움 거래가에 오늘 새벽에 시바이누죠. 이거 시바이누를 좀 많이 매수한 것 같아요.
시바이누, 민코인이죠. 왜 이런 코인에 투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또 이 자금에 있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도지라든지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력 코인이죠. 세력 코인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세력 놀이해서 돈 벌 수 있는 코인들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조만간 한 번 정도의 뻥 튀기는 불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네, 외신 이더리움 랠리 POS 업그레이드가 그동안의 레러티브 공백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현재 이더리움의 POS는요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상되고 있는 이 기간이 언제냐? 그러면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 언제 되느냐? 현재로서는 예상되고 있는 게 9월 달입니다.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어떤 변화가 이 시장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쿠코이 시오 예금자 지급 불능 가능성 루머 해명 끝났다. 이것도 이제 얘기가 나왔죠. 쿠코이는 거래소입니다. 근데 그 거래소가 쿠코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너무나도 없다라는 게 루머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쿠코인도 조만간 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 자금력이 없다고 한 거는 거래소에는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이 있습니다. 핫 월렛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지금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래소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고 입금하고 출금하면은 그 핫 월렛에 있는 코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콜드 월렛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따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그 네트워크 연결을 시켜놓지 않고요. 해킹이 당하지 않겠죠. 그 지갑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지갑 쪽의 일부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콜드 월렛에서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사하고 이 쿠코인이 지급 불능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콜드 월렛의 지갑의 존재를 모르고 나머지 지갑만 가지고 쿠코인이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오보를 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쿠코인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상폐가 됐다. 상폐가 아니라 거래소가 예금자 지급 불능 상태가 빠졌다라고 했으면 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악재로 왔을 거예요. 왜? 여러분 같은 경우도 요즘 업비트나 빗썸에 코인을 넣어놓고 돈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업비트가 망했다, 빗썸에 망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놨던 돈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뱅크런이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쿠코인에서는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호재라고 보긴 뭐하지만 악재를 막은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유명 VC 글로벌 경제 수요 침체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공급 측면은 불황이고 두 번째는 투입돼 잉여금이 모두 유출돼 수요 측면의 불황과 함께 자산 가치가 파괴된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린 여전히 불황의 첫 번째 단계에 있으며 두 번째 단계에 진입할 때 이를 알려주는 지표는 거의 없다. 저축이 고갈된 사람들은 직장에서 다시 들어가려는 동기가 강해질 때 그것이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뭐 악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 거예요.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당장 기업의 수익 구조 자체가 변하고요. 수익이 줄어들겠죠. 예. 근데 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뭐 경제가 좋든지 나쁘든지 인플레이션이 강하든지 안 강하든지 사실 비트코인은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특히 수익 사업 자체가 없잖아요. 그 재무제표를 볼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코인 같은 경우는 투기 세력의 자금으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투기 세력들이 오히려 증권에 투자할 것이 없다, 부동산에 투자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결국은 투기 자금들이 이 코인판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카르다노 엑셀레이터, 아프리 길드 시드 투자 참여라고 합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에이다가 지금 여기저기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2021년 7월달 뉴스 보잖아요. 6월달, 7월달 보면은 갑자기 코인리스에 카르다노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7월달, 8월달, 9월달 카르다노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거든요.
아무튼 카르다노 가지고 계신 분들 A답니다. 카르다노는요. 주목해 보세요. 걔네들은 패턴이 똑같아요. 하여튼 재단들이 세력들이 장난을 참 잘 칩니다. 네, 특히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네, 하드포크 이슈가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NFT 판매 수익으로 문화기관 복원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기관들이 파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NFT 판매 수익으로 하겠다. 재밌죠.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암호화폐의 입지는 상당히 견고해졌습니다. 일단은 전쟁이 나니까 모든 은행 시스템이 정지가 됐었죠. 그리고 ATM기에 현금이 다 고갈이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현금을 찾지 못해서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중에서 현금이 아니라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코인 지갑에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쉽게 현금화를 시켰고요. 그걸 가지고 실제로 거래를 했죠. 예. 그래서 지불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도 여러 나라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때, 후원금을 받을 때 코인으로 받았죠. 현금이 아니라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해외 국제 간의 송금이 막혔죠. 스위프트가 막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업들 간의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런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급격한 어떤 이 이슈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비트코인은 또 암호화폐는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지불 수단보다 더 뛰어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도지의 휴먼 지갑 거래가 단기 상승세 견인했다. 도지가 최근에 가격이 거의 100원 가까울 정도로 올라왔죠. 네, 이런 거는 휴먼 지갑들, 쉽게 말해서 그동안 크게 거래가 없었던 지갑들이 갑자기 거래가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밑에서 사고 팔고 또는 지갑의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움직임이 있다. 도지코인도 현재 100원 아래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지코인도 얼마든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아까 전에 시바이노도 막 누가 거래하고 있잖아요. 민코인들은요, 세력들의 장난감으로 단계적인 수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옵니다. 미 블록체인 협회 정책 총괄 SAC 불공정 집행을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에 SAC에서 크래프트 기업 10곳에 대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공지를 했죠. 근데 그 업체들을 보면은 내부자 거래가 있었던 어떤 일부 코인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미국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이제 딴지를 건 거죠. 예. 왜 딴지를 걸었냐면은 좀 억울하다는 겁니다. 뭐가 억울하냐면 이거를 정식 재판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SEC에서 일방적으로 공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그 10개 언급된 코인들은요, 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겪은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저 코인들은 SEC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니까 저 코인들은 사면 안 돼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코인들이 이미 미국에 있는 다른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SEC에서 리플과 소송을 거는 순간에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는 리플을 다 상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SEC에 괜히 꼬투리 잡힐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 눈치 보는 거죠. 알아서 기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발표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에 있는 다른 거래소들도 이 해당 코인들을 상폐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특별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 코인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SEC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자체는 그냥 SEC는요. 본인들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장난치는 거다라는 게 미국 블록체인 협회의 생각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SEC가 좀 경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뭐 뉴스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이슈가 됐었죠. FTX에서 빗썸을 인수한다. 인수를 준비 중이다. 뭐 이런 뉴스가 떴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FTX가 빗썸을 인수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법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뭐 트래블러 문제도 있고요. 그 밖에 뭐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관련 예, 법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자금만 들어와서 이 주주, 대주주가 되는 것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흡수하고 예, 인수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오늘 2022년 7월 23일 네, 토요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내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뉴스들은 아마 코인에서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를 마지막으로 보시고요. 예, 내일 하루는 또 어떠한 예, 시장의 움직임이 있을지 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뉴스는 여기서 끝입니다.